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교육부의 주요 정책 기획 보고서인데요. 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또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교육 분야별 문제점 등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요. 앞으로 교육 인력 정책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등학교 현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교학점제 도입 후에 좀 변화가 많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고교학점제요. 이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 선택권은 확실히 넓어졌는데, 문제는 특정 심화 과목이나 아니면 좀 소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 이걸 가르칠 전공 교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전공 선생님이 수업하시거나 아예 과목 개설이 좀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죠. 당연히 수업의 질에 영향이 좀 있었고요. 아, 그렇죠. 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운 과목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제 권역별로 교과 전담 순회 교사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고요. 또 신규 채용할 때부터 아예 전공자를 더 많이 뽑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특히 이제 교사 수급이 더 어려운 소규모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한다고 합니다. 아, 순회교사제. 그게 자원 부족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려는 시도군요. 그럼 진로 상담 쪽은 좀 어떤가요? 요즘 학생들 맞춤형 진로 상담 이거 되게 중요해졌는데 인력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말 학생들마다 고민도 다 다르고 이걸 제대로 들어주고 길을 찾아줘야 하는데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죠.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별로 진로 상담 전문 인력 이걸 더 늘려서 정원을 확보하고요. 동시에 이제 교사분들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AI 기반의 상담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해요. 아, AI 시스템까지요? 네. 학생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기본적인 분석이나 자료 추천 같은 걸 해주면 선생님은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 디지털 기기나 AI 활용 능력? 이 차이가 꽤 크다는 점도 좀 고민이었죠. 네, 맞아요. 현장에 좋은 AI 기술이나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걸 도입해도 선생님들이 이걸 쓰는 게 좀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좀 부담을 느끼시면 이게 실제 교육 효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활용을 잘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직무 연수를 필수로 이수하고요. 또 선생님들 각자 수준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형 연수 콘텐츠를 제공해서 실제 수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초, 중고 선생님들 모두 연간 30시간 정도는 의무적으로 관련 연수를 받게 되는 거죠. 아, 연수 의무화까지? 평생교육 분야도 그럼 변화가 있겠군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평생교육 쪽은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 기관들마다 거기서 일하시는 평생교육사분들의 역량 수준이 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의 질도 좀 들쑥날쑥했고요. 이걸 해결하려고 평생교육사 역량 인증 시험이라는 걸 새로 도입하고요. 또 경력에 따라서 필요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전문성을 좀 끌어올리고 교육의 질을 좀 비슷하게 맞추라는 거죠. 인증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네요. 그럼 특수교육이나 초등 돌봄 쪽, 이쪽 인력 문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여기는 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요. 통합교육, 그러니까 장애아동이란 비장애아동이 같이 배우는 환경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특수교사 수가 부족해서 선생님 한 분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유아특수교사 신규 채용 목표 자체를 높이고 지역별로 좀 균형 있게 배치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통합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방향이고요. 네, 채용 목표를 높이는군요. 그리고 초등 돌봄은 돌봄 전담사분들의 고용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 그리고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규직 전환 비율을 늘려서 고용 안정을 좀 돕고 또 아동 발달이나 안전 관련 실무 연수를 연 1회 이상은 꼭 받도록 의무화해서 돌봄의 질이랑 안정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 안정과 전문성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군요. 다문화 학생 지원이나 또 요즘 정말 중요해지는 AI 교육 강화 이쪽은 또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언어라든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좀 부족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주관해서 다문화 전문 강사 인력풀을 만들고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 연수를 제공해서 지원을 좀 강화할 예정이에요. AI 교육은 또 다른 문제였는데 AI 시대 대비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많은데 정작 학교 현장에는 이걸 전문적으로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렇죠.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교육청 단위로 AI 교육 담당 교사를 배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AI 교육 전담 교사를 지정하는 학교 자체를 늘려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보조인력 문제하고 대학 현장 실습 문제도 다뤄졌다고요? 네, 특수학교에는 사실 간호사, 치료사, 또 보조교사처럼 다양한 지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배치 기준이 좀 제각각이라서 지원의 안정성이 좀 부족했어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의 장애 유형이나 학급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보조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하고요. 관련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기준 명확화랑 예산 독립 편성이군요. 그리고 대학 현장 실습은요, 기회 자체는 많아졌는데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뭐랄까 실습이 그냥 시간 때우기처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마다 실습을 전담하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산업체랑 연계해서 지도교수의 역량을 키우는 연수도 운영해서 실습의 질을 좀 높이고 학생들이 진짜 현장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고교 학점제 지원부터 대학 현장 실습까지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풀고 또 전문성을 키우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네요.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사람 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이라든지 자격 기준 강화, 또 AI 같은 신기술 활용,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 형태 지원처럼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죠. 환경에 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이런 계획들이 실제 교실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어떤 좋은 효과로 이어질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래 교육 환경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 또 다른 전문 인력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